전 세계를 발칵 뒤집는 발언이 한 강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인공지능에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도 중국어도 아닙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디지털 체계에 맞춰 알고리즘에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지요. 하버드 대학교의 인공지능학 교수 마이클의 발언에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전 세계 수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다시 주목하게 만든 언어 한글. 그 중요한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리입니다. 하버드에서 AI와 언어학을 연구하는 교수죠. 한국계 미국인 2세로 태어나 미국에서 쭉 살아왔지만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읽어주시던 한글 교본의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2024년 한글날 서울 디지털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과 언어의 미래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저 학술적 교류 차원에서 받아들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공항 안내판의 한글을 보며 문득 깨달았죠. 이 문자 체계가 얼마나 독특한지 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구조. 이건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라 거의 컴퓨터 언어에 가까운 체계였어요. 강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와 있었거든요. 20대, 30대로 보이는 개발자들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노트북을 들고 앉아 있었죠. 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한 발음이었죠. 청중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알고리즘 친화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각각 독립적인 정보 단위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비트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조합되어 만드는 음절은 완전한 데이터 패키지가 됩니다. 앞줄에 앉은 한 청년이 눈을 크게 뜨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모습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죠. 곳곳에서 노트북이 열리고 키보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가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음 기억, 모음 아, 자음 리을, 모음 아. 이 네 개의 정보 단위가 두 개의 음절로 조합되죠. 이런 구조는 기계학습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글이 영어보다 AI 학습에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불규칙적이지만 한글은 거의 완벽한 표음 문자입니다. 게다가 조합형 구조 때문에 패턴 인식이 훨씬 명확해요. 강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예의상 듣던 청중들이 이제는 펜을 들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녹화까지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언어가 가진 잠재력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치 보물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보물인 줄 모르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한국어 데이터를 구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아시나요?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가 한글 기반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 순간 강연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더 밝아졌고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열기를 느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잠재력과 열정,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적 자산에 대한 무지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강연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청년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글로 AI를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나요?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강연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수진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27살의 AI 개발자였죠. 어제 강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질문했던 그 청년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글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이수진의 눈빛에는 의구심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며 답했어요. 보여드리죠. 저는 화면에 간단한 코드를 띄웠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이진 코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음 기억을 보세요. 이걸 비트로 표현하면 1001이 됩니다. 모음 안은 10이고요. 이 둘을 조합하면 가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수진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체계적이네요. 영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영어는 캣을 C-T로 분해해도 각 글자가 독립적인 의미를 갖지 않아요. 하지만 한글의 고양이는 고-양-2로 분해되어도 각각이 음성학적으로 완전한 단위죠. 저는 더 복잡한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한글 단어 몇 개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과정이었어요. 컴퓨터가 한글의 패턴을 학습하는 속도가 영어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이수진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야, 지금 당장 와. 진짜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의미로. 30분 후 강민서라는 크리에이터가 도착했습니다. 26살의 영상 제작자였죠. 이게 뭔데 이렇게 흥분해? 이수진이 제가 보여준 시연을 다시 설명하자 강민서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잠깐, 이거 완전 콘텐츠감 아니야? 우리가 먼저 이걸 알렸다면? 맞아. 외국인이 우리 글자 가지고 기술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냐? 두 청년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을 기대했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기술은 혼자 독점하는 순간 의미를 잃습니다. 강민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식은 공유될 때 가치가 커집니다. 여러분이 한글 AI를 개발한다면 그 과정과 결과를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해요. 그래야 진짜 혁신이 일어나죠. 이수진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픈소스로 가자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한글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니까요. 강민서가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교수님, 이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도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수록 좋아요. 그날 오후 저희는 3시간 동안 한글 AI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수진은 기술적 구현 방법을, 강민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지를 고민했어요. 교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수진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잖아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열정이 한글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을 제가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수진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팀원들이 모두 모였는데 다들 좌절하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 그들이 모인 홍대 스터디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7명의 청년 개발자들이 노트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이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돌아봤는데 전부 영어 모델이에요. 파이썬도 영어, 텐서플로우도 영어, 심지어 변수 이름까지 전부 영어로 했거든요. 한 팀원이 자조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왜 우린 영어 모델만 공부했을까요? 우리 언어로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외면해왔다는 자책감이었죠. 여러분,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깨달았으니까 늦지 않아요. 하지만 한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영어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배웠어요. 한국어는 그냥 집에서 쓰는 언어라고 생각했죠.
다른 팀원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프로그래밍 할 때도 한글 주석 달면 뭔가 어색하고 촌스럽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 열등감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언어가 가진 구조는 세계 최상급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한글의 조합형 구조는 알고리즘 설계에서 엄청난 장점이에요. 이건 제가 하버드에서 15년 연구하며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수진이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한글 기반 연구를 시작해야 하죠. 강민서가 카메라를 켜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볼까요? 한글 AI 연구 커뮤니티 같은 거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 팀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이제 우리 언어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책에서 도전 의지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요? 한글로 세계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필연이에요. 여러분 언어의 구조적 우수성 때문에 말이죠. 이수진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봅시다. 한글 토크나이저부터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외면했던 자산에 대한 자책감이 이제는 그것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우리 언어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해야죠. 강민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글 AI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자신들의 언어적 정체성을 되찾은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해낼지 기대가 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수진과 그의 팀이 정식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는 것이었어요. 회사 이름은 한글라이트였죠. 교수님, 저희가 해냈어요. 판교 스타트업 센터에서 만난 이수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한글 자모를 활용한 AI 구조도가 붙어 있었어요. 한글 기반 챗봇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기존 모델보다 학습 속도가 30% 빨라요. 팀원 중 한 명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조합형 구조 덕분에 토크나 효율이 훨씬 높거든요. 저는 그들의 코드를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대단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데이터는 충분한가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 데이터는 생각보다 많아요. 문제는 질 좋은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였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하버드 연구실과의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한국 개발팀입니다. 동료들이 관심 있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기반 모델의 성능이 정말 우수한가요? 이수진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글 AI의 구조적 장점을 설명하는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우리 연구실에서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버드 동료가 데이터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다국어 데이터셋을 공유할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의 한글 모델 구조를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이수진 팀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기대와 긴장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오픈소스 정신으로 함께 연구해요. 회의가 끝난 후 강민서가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와, 하버드랑 협업이라니.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하지만 압박감도 커졌네요. 이제 정말 제대로 해야겠어요. 한 팀원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저는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한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그때 이수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됐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 완성됐어요. 모니터 화면에 한글로 대화하는 챗봇이 나타났습니다. 자연스럽고 빠른 응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글라이트 AI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덩달아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강민서가 카메라로 그 순간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한글 기반 AI 첫 성공. 이 순간을 기록해야겠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책하던 청년들이 이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의 바탕에는 그들의 언어, 한글이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뭔가요? 제 질문에 이수진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글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석 달 후, 저는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아시아 AI 해커톤이 열리는 현장이었어요. 이수진 팀이 한글라이트로 참가했거든요. 교수님, 떨려요. 대회장 앞에서 만난 이수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에서 온 최고 수준의 개발팀들이 모여 있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준비가 충분히 됐어요. 대회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주어진 데이터셋으로 최고 성능의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죠. 참가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신호와 함께 모든 팀이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글라이트 팀의 작업 공간에서 지켜봤어요. 다른 팀들 보셨어요? 전부 영어 기반 모델로 가고 있어요. 강민서가 다른 팀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대부분의 팀이 익숙한 영어 모델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가요. 한글 토크나이저 먼저 최적화하고. 이수진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도 각자 맡은 역할에 몰두했어요. 첫 번째 중간 평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라이트의 모델이 학습 속도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중국팀 리더가 궁금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이수진이 자신있게 설명했어요. 한글의 조합형 구조를 활용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각각 임베딩하고 조합하니까 토큰 수가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정말 흥미롭네요. 한국어만의 특성을 활용한 건가요? 일본 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한글라이트 부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질문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한글이 원래 가지고 있던 체계적 구조를 AI에 최적화한 것입니다. 이수진의 답변에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들 문자 체계가 AI 효율을 높인다는 거군요. 정말 독창적인 접근이네요. 이틀째 되자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다른 팀들이 한글라이트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려고 했거든요. 그들이 우리 코드를 보고 싶어 해요. 팀원 하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웃으며 답했어요. 공개하죠. 오픈소스가 우리 철학이잖아요.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글라이트의 모델은 학습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3위, 인도 IIT 팀. 2위, 중국 칭화대 팀. 사회자가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그리고 1위는 한국의 한글라이트 팀입니다. 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수진 팀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글라이트 팀은 자신들의 언어적 자산을 기술로 승화시킨 훌륭한 사례입니다.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이 AI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무대에 선 이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한글의 가능성이었어요. 우리 언어가 미래 기술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글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한국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해커톤 우승 후 일주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IT 기업들이 한글라이트에 접촉해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이수진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네이버에서 기술 독점 계약을 제안했어요. 조건도 엄청 좋고요. 하지만 뭔가 찜찜해요. 저는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한글 AI 기술의 독점 사용권과 상당한 금액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다른 회사들도 연락 왔나요?
네, 카카오랑 구글 코리아에서도 미팅 요청이 왔어요. 전부 비슷한 조건이에요. 이수진의 팀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은 정말 필요해요. 스타트업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한 팀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독점 계약을 하면 오픈소스 정신에 어긋나지 않나요? 강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민족 자산이에요. 공공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한글 AI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이수진이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요. 돈을 벌되 독점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술은 공개하고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때 한 팀원이 휴대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요. 온라인에서 우리 이야기가 난리 났어요. SNS에는 한글 AI에 대한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걱정했고, 어떤 이는 독점보다는 공유가 맞다고 주장했어요. 여론이 양분되고 있네요. 강민서가 댓글들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제안했습니다. 한글 AI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더 많은 개발자들과 함께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의 이익은 포기하자는 건가요? 아니에요. 생태계가 커질수록 모든 참여자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독점은 단기적 이익일 뿐이에요. 이수진이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시작한 이유도 한글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잖아요. 팀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습이었어요. 그럼 오픈소스로 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 똑똑하게 해야 해요. 핵심 기술은 공개하되 우리가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강민서가 카메라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 과정도 기록해야겠어요. 한국 개발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결정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가치를 선택한 것이었죠. 여러분이 내린 결정이 한글 AI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이수진이 단단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제대로 해보겠어요. 한글이 모든 사람의 자산이 되도록 말이에요. 한글 AI 오픈소스 선언 이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교수님,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이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64세 국어 선생님이 연락하셨는데 본인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죠? 최영도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평생 한글 교육하셨다고 해요. 근데 AI는 전혀 모르신대요. 며칠 후 저희는 그 최영도 선생님을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단정한 모습의 어르신이 두꺼운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젊은 친구들. 선생님의 첫 인사가 따뜻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한글 교재들을 꺼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40년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는데 요즘 애들은 한글의 소중함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글로 이런 대단한 일을 하신다니 감동이에요. 이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한글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 깨달으셨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과학적 문자라는 것을 말이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소통의 철학이 담긴 도구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희가 만들고 있는 AI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어요. 언어에는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의 AI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우수한 게 아니라 우리말의 품격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아,
그런 관점에서는 생각 못 해봤네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에만 집중하느라 언어의 품격은 놓쳤던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신기한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최영도 선생님이 한글의 어법과 맥락을 가르쳐 주시고 청년들이 그것을 AI에 구현하는 것이었죠. 요즘 젊은이들은 높임법을 잘 못 써요. AI도 올바른 높임법을 배워야 해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존댓말 모듈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AI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높임법을 사용하도록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정확한 존댓말을 쓰는군요. 선생님이 결과물을 보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며칠 후 더 많은 분들이 합류했습니다.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수님들, 지역문화원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요. 20대가 기술을 담당하고 60대가 언어의 품격을 담당하는 거네요. 강민서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 AI가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것을 넘어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하게 된 것이었어요. 교수님, 이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제가 제안하자 최영도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니까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이 코딩하는 모습과 어르신들이 언어를 가르치는 모습이 교차로 담겼어요. 한글은 옛것도 새것도 아니에요. 계속 살아있는 언어죠. 최영도 선생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만나니까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네요. 이수진도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기술과 전통, 청년과 어르신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 디지털 포럼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강연이었어요. 객석에는 이수진과 최영도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을 돌아보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한글은 기술 이전의 철학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죠. 그 정신이 여러분의 AI에도 담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여러분은 한글 AI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수진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희 언어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이제 세계로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정말로 한글라이트는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한글 AI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우리 AI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셈이죠. 강민서가 최근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AI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어요. 최영도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오셨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보람찬 프로젝트였어요. 젊은이들이 우리말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정도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한글 AI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세요. 강연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가방 속에서 낡은 책 하나를 꺼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주신 한글 교본이었습니다. 각야거겨 고교 구규라고 쓰인 첫 장을 펼쳤죠. 할머니, 손자가 한글로 이런 일을 했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신 한글 하나하나가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이 되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교수님, 방금 일본에서 한글 AI 도입 제안이 왔어요. 정말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든 글자가 미래의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가 가진 유산이 곧 미래라는 걸 증명한 것 같아요. 한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열쇠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되돌아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언어를 과소평가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그것으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어요. 다시 오겠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기내에서 한글 교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 글씨 하나하나에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글, 알고리즘이 되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의 제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